얼마 전에 버스 전용 차로가 폐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영동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들도 버스 전용 차로가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카니발 같은 미니밴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카니발 구매 이외에는 분명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은 혜택도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카니발 판매량이 줄어들고 대형 SUV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침 대안으로 내세울 만한 차가 나오기도 합니다.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그래서 어떤 반사 이익이 생길지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미니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KGM인데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KGM도 신차 계획에 미니밴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니밴을 포기하고 F100에 영향을 쏟아보면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없어진다고 했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KTX 노선이 개통되면서 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도 줄어들고 승용차 수는 많아지면서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KTX 노선이 원인이라면 경부고속도로도 버스 전용 차로 폐지가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카니발만이 구매 이유가 하나 사라지게 되다 보니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니밴 하면 KGM을 빼놓을 수 없는 KGM도 신차 계획에 미니밴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시기상 넥슨 풀체인지 모델은 F100 이후에 미니밴 모델도 출시되는 걸로 보입니다. KGM이 미니밴이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국산 승용 미니밴은 카니발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스타리아는 상용 미니밴 쪽이기 때문에 구매층이 살짝 다르고, 승용 미니밴은 시에나랑 오디세이가 있는데 여기는 애초에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층이 겹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시장에 카니발한테 없는 4륜구동 옵션을 갖추고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스타나라는 좋은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타나는 쌍용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종입니다. 스타리아 이전에 학원차 하면 무조건 이스타나가 떠올랐고, 전륜구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 잘 맞는 차였을 뿐 아니라 벤츠와 협업해서 만든 차라는 점 때문에 매력이 넘쳤던 차이기도 합니다. 특유의 개결되는 엔진 소리도 이스타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했고요. 워낙 인기도 좋아서 중고 시세가 안 떨어지는 차로도 유명했고, 이스타나 하면 벤츠, 튼트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서 이스타나라는 이름을 개성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품한테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스토리텔링 소재로 역사 많은 게 또 없거든요. 비록 승합차로 나오진 않지만 쌍용차의 상징적인 미니밴의 우수한 상품성을 계승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카니발의 수요를 충분히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은 미니밴만의 독보적인 혜택이 없어진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KGM은 우선 현대차가 아닙니다. 현대차처럼 신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서 미니밴만의 장점이 사라지는 추세라면 차라리 대형 SUV인 F100에 미니밴에 쏟아부으려던 역량까지 더해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거죠. F100은 렉선 풀체인지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취재한 내용을 몇 차례 내보내드린 적 있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더 특이한 건 실내 구성이었습니다. 3+3+3 구조로 9인승 모델도 계획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미니밴이 있을 때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겹치고 서로 수요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니밴만의 구매 이유가 사라진다면, 잘 팔릴만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사라진다면 굳이 미니밴에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F100도 그만큼 중요한 차라 그렇습니다. 렉선 풀체인지로 나오고, 렉스터는 그 시절 고급 SUV의 대명사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GV80만큼 고급차였습니다. 1세대부터 페이스리프트 초기 모델까지는 대한민국 1%라는 슬로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차이기도 했고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간단합니다. KGM의 브랜드 가치가 오르고 비싼 차를 팔 수 있으려면 렉스턴이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렉스턴이 고급 SUV로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KGM 고급 모델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비싼 차를 팔아야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렉스턴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렉스턴 기본 모델을 비싸게 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판매량이 진짜 큰일 날 거고요. F100을 시작으로 이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F100이 대형 SUV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접근과 경험을 먼저 늘려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서밋이 등장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다는 거죠. 미니밴에 들어갈 예산을 F100 출시 이후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모델에 쏟아부어서 그 시절 명성을 되살리는 걸 목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KGM도 당연히 비싼 차를 팔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적게 팔아도 돈이 되는 차는 기본적으로 차 가격이 비싸야 합니다. 비싼 차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신차로 많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고 거래로 차를 거의 안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을 만들기도 가장 좋은 차종입니다. 그 시절 에쿠스, 요즘 나오는 G90, S클래스, 7시리즈 이런 차들이 모두 브랜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소리는 뭐다? 애초에 대충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차이기도 하고, 가성비 역할은 코란도랑 토레스가 확실하게 가져가고 판비랑 견인 역할을 하고요. 렉스터는 판비랑보다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역할로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져야 하니 당연히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미 잘 나가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차종마다 이런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포르쉐로 치면 카이엔이 캐시카우 역할을 911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있는 거고, 지프로 치면 체로키 라인업이 판비랑과 캐시카우 역할, 브랜드 이미지는 랭글러가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F백에 영향을 더 쏟아붓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버스 전용 차로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국산 대형 SUV 시장도 팰리세이드나 EV9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 계획대로 미래미를 출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F100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